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 회사, 오늘 생생 퀴즈의 정답입니다. 아람코가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람코가 이 세계 최대 기업이기 때문에요. 이번 상장에 굉장한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SK투자증권 손지우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저는 사우디 가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우디로 위원님을 잡으러 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아닙니다. 지금 세미나 중이신데 네. 사실은 굉장히 인터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렸어서 네. 아무튼 지금이라도 연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연결 안 됐으면 저 2부에 생생경제에서 노래 부를 뻔했어요. 네, 감사하고요. 자, 본격적인 인터뷰 한번 해보죠. 지난 9월에 아람코가 드론 테러를 받았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때 생생경제에서 이 아람코 기업에 대한 소개를 저희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먼저 이 아람코가 어떤 회사입니까? 기본적으로 사우디의 국영 석유 회사라 보시면 돼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석유가 안 나오니까 국영 석유 회사라는 개념이 없긴 하지만 사실은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석유를 개발할 때 보통 각국의 정부들이 직접 개발을 하거든요. 즉 사우디에 있는 전 세계의 원유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사우디의 원유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원유의 10%를 사우디가 담당하고 있고 그 사우디의 원유를 책임지고 있는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입니다. 그렇죠. 아람코가 이 상장을 추진했던 게 최근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 2016년부터 추진한 걸로 아는데 그동안 왜 못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두세 번 추진하다가 전부 다 이제 캔슬 내지 딜레이가 된 거고, 네. 질문해 주신 안 됐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랬어요. 그렇죠. 상장이 되면은 모두 다 관심 있으시면 세계 최대의 시가총액 기업이 이제 확실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상장이 되면 좋지만 이 기업이 상장되면은 누군가 돈을 들여서 이 기업을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감당할 곳이 미국이냐, 영국이냐, 홍콩이냐, 일본이냐, 아니면 사우디 자국 내에서 할 거냐, 또 그거를 풀기 위해서 규제를 어떻게 바꿔야 될 거냐, 이게 전부 다 지금까지 이제 문제로 작용을 하면서 두세 번 정도 딜레이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게 기본적으로 가장 큰 네. 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도대체 그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통 기업을 상장하게 되면 상장하는 가격, 즉 총액을 좀 책정을 하고 가거든요. 근데 지금 사우디 쪽에서 생각하는 금액은 약 2,000조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0조 원이면은 현재 세계 최대 시가총액 마이크로소프트의 2배, 그리고 심지어는 대한민국 GDP보다도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되는 거죠. 네. 아까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건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 사우디가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 원유 매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묻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원래 상장할 때 1경원액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미국이 당신들이 갖고 있는 원유 매장을 확실한 것만 계산하자. 그래서 이제 약 2,000조 원 요즘 얘기되고 있죠. 확실한 것만 계산해서 그 정도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한 것만. 시가총액 순위를 다투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합친 수준이 지금 아람코의 기업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가 큰 세계 최대의 기업이기 때문에 2016년부터 상장을 추진했지만 어려웠고 또 하나는 사우디의 이 빈살만 왕세자가 굉장히 아람코의 기업 가치를 높게 잡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빈살만이라는 그 왕세자가 85년생이에요. 굉장히 젊은 왕세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임을 하면서 비전 2030이라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사우디의 탈석유 경제를 추진하는 아주 젊은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탈석유를 추진하기 위해서 네옴시티가 됐든 비전 2030이 됐든 이런 걸 발표하는데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즉 모하마드 빈살만 입장에서는
이번에 아람코를 상장하면서 가급적 많은 현금을 손에 쥐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시가총액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통도 추정 많이 하고 있죠. 네. 그 시가총액을 올리기 위해서 국제유가를 올리는데 굉장히 집중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추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건 공식적인 방송이니까요. 네. 그걸 이제 또 확실하게, 왜냐하면 모하마드 빈 살만이 직접 언급을 한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얘기할 수는 없겠죠. 국제유가를, 그렇죠. 국제유가 그럼요. 그렇게 올리면 눈물 흘리는 사람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맞아요. 많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많은 전문가나 분석가들이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당연히 좀 그럴 것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라고 좀 네. 확률 높은 추정을 많이 하고 있죠. 네. 네. 저희가 그 BTS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공연했다라는 얘기 하면서 이 빈살만 왕세자의 탈석유화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저희도 자세히 알아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 아람코의 몸값을 최대한으로 높인 후에 자금을 손에 쥐어져서 국부펀드인 공공투자펀드에 투입하겠다. 이게 왕세자의 계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제 더 들어가자면은 과거에 이제 사우디에 상당히 많은 왕자들을 모아서 추징금, 즉 벌금을 엄청나게 많이 뺏었거든요. 약 100조 원 넘게. 이제 네. 그런 것도 역시 PIF에 자금을 대기 위한 거다라는 추정이 지금 되게 많아서. 그렇군요. 어쨌든 MBS가 추진하는 탈석유 정책을 위해 돈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네. 그거를 위한 정책들이 오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몸값을 올리고 싶었던 이 왕세자도 결국은 네. 지금 이 아람코의 상장을 서두르는 속내가 아마 내년에는 원유의 홍수가 몰아칠 거다. 뭐 이런 예측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2015년도에 이제 오히려 공포라는 책을 쓰면서 장기 저유가, 한 10년 동안 저유가가 불가피한 이유는 앞으로 10년 동안 원유가 계속 많이 나온다라는 분석을 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사실은 2021, 22년이 그 원유 생산량이 가장 많아지는 시즌입니다. 미국의 EIA마저도 본인들의 산유량이 2023년도에 피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년도에 홍수라는 거는 노르웨이, 가나, 이런 쪽, 멕시코, 브라질 이런 쪽에서 많은 물량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조합해 봤을 때 지금 많이 외신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말씀하신 9월달에 사우디 피포 이걸로 의외로 유가가 많이 못 올랐습니다. 사실은 제자리 걸음에 불과했거든요. 네. 그거를 보고 이제 MBS가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물량이 더 많아지니까 유가가 더 빠지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한시라도 빨리 상장을 추진하자라고 하면서 좀 급박하게 나온 거로 보이고요. 일정상으로는 지금 12월 중순 상장이니까 사실 굉장히 빠른 시점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내년에 브라질, 캐나다, 노르웨이 등을 중심으로 이 원유 공급량이 크게 증가할 것 같고 생각보다 지금 물가가 안 오르고 있으니 지금이 최대다. 몸값을 받을 수 있는 그나마 적기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람코에 중국이 최대 1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중국은 아람코에 어떤 것을 본 걸까요? 사실 결론적으로는 중국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가 그 지분을 사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람코만큼 우량한 기업은 없고요. 물론 휴일 시대가 저물고 있지만 여전히 석유는 전 세계 최대 에너지원이고 그렇죠. 네. 아람코가 돈을 많이 벌 건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배당 그리고 이제 기업 가치의 증대분 이런 걸 반영하게 되면은 사실 아람코란 기업은 많은 국가나 아니면 펀드들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뭐 당연히 중국은 자금력이 풍부하니까 이번에 너희들이 원한다면 내가 대규모의 지분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 사실은 중국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아람코의 지분을 사들이길 원하고 있다. 사실은 뭐 관계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 미국마저도 지금 사우디의 지분을 많이 사고 싶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투자가 다른 투자 기관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투자할 만큼 좋은 거야. 이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잖아요. 아람코 입장에서는.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갈까요? 그거는 이제 상장되고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말씀하시는 기업의 가치라는 건 사실상 주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뭐 움직이는 변수가 워낙에 많잖아요. 중국의 부푸펀드가 샀다고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긍정적이고 신뢰감 있게 평가할 수는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러시아도 관심 갖고 있다고 하던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사실은 지금 국제 에너지 관계에서 중립적인 입지를 상당히 많이 유지하고 있어요. 이란하고의 관계도 나쁘지 않게 가져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런 지정학적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루코일, 가스프롬 이런 국영석유 기업들이랑 또
전략적 제휴관계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충분히 노려볼 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우디 국유 기업입니다. 아람코. 사우디 증시에 지금 상장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전 세계에서 해석들과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SK투자증권 손지우 연구위원과 지금 말씀 나누고 있고요. 위원님, 그런데 이 아람코의 주식을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네네네. 주식이 얼마가 세계 시장에 나오고 왜 이 정도밖에 안 내놓는 겁니까, 그러면? 자, 일단은 공개된 건 1에서 2%. 즉 제가 아까 시가총액을 2,000조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기업 가치 2,000조 원 물량 중에서 약 20조 원 내지 40조 원 정도만 시장으로 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정도로 결정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 영국, 홍콩, 일본 상장이 어렵기 때문에 사우디 아람코가 이번에 상장을 자국 내 타다올이라는 사우디의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되거든요. 여기는 자금을 받아줄 여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1%만 올리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5%까지 보고 있어요. 자국에서요? 네네. 그 전체 자국이 아니고요. 전체 아람코에서 5%만 지금 1% 상장하게 되면 잔여 4%를 또 추가적으로 상장을 할 텐데 이 추가적인 상장은 해외에서 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먼저 일본이 본인 국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공식적인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사우디 자국에서만 하는 거죠, 상장을. 네, 지금 현재로서는. 1%만. 네, 맞습니다.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1%고 5%까지 올릴 예정이고 지금 일본이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얘기해 본다면 제가 오늘 생생퀴즈 정답의 보기를 1번 아람코, 2번 S오일이라고 낸 이유가 있어요. 아람코가 S오일의 지분 63.46%를 보유한 최대 주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인 기대가 이제 불어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아람코의 상장이 S오일과 직접적인 관련되는 부분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훈풍을 바라보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더 고민하셔야 될 건 이렇게 큰 주식이 올라오게 되면 이 상장된 기준으로 MSCI 같은 이런 글로벌 지수들이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원래 지금은 주식시장이 이런 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 큰 게 새로 들어오니까 이거에 맞춰서 주식시장에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정도의 양상이 나올 수 있어. 오히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람코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 S오일의 주식을 팔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좋게 보기보다는 그런 우리가 흔히 이 시장에서는 이걸 유동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있죠. 네네네. 그러면, 그냥 우리의 희망사항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현대중공업이 아람코 기업 공개 상장 과정을 지켜보며 미소를 짓는다. 중공업 쪽에 훈풍을 기대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 역시 희망사항입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물론 연관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변수가 상당히 많은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직접적인 걸 바란다는 건 좀 무리가 될 것 같고요. 늘 이런 표현을 안 좋아하시긴 하지만 아람코 상장이 저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수준 정도가 일단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이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봐야돼서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위원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다시 사우디아라비아에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사우디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BTS 이야기도 했었고 또 왕세자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게 단순히 석유 강국의 국영회사의 상장만이 아니라 사우디 정부가 이제 여러 분야에 대해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체질을 사우디가 바꾸겠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많은 데에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BTS 얘기 끝내셨지만 상당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지금 사우디에 해수욕장이 생기고요. 이 해수욕장에 여성들이 비키니를 입을 수 있게 되고.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뉴스를 보시겠지만 이슬람권은 여성들의 축구 관람도 불허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지금 사우디의 네옴시티라는 거는 해변의 비키니의 영화관, 말씀하신 BTS, 여성의 운전 이런 모든 걸 다 허용하는 지금 상당히 신세대적인 모습을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MBS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아람코를 통해 현금을 주게 되면 그가 추진하는 그런 새로운 사우디 거기에 대한 투자가 더 활발해질 수가 있고요.
역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나라의 건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비단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인프라를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규모 투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긍정적으로 파악할 부분이 또 있죠. 네. 그리고 또 이 사우디의 움직임이 중동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에게 굉장히 또 영향을 좀 많이 끼칠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왜냐면은 사우디가 어쨌든 수니파의 이제 대장이라 보시면 되고요. 네. 어쨌든 모든 국가들의 표본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람코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다른 이슬람 국가들도 상장을 또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국가들도 탈석유를 또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이런 새로운 인프라의 투자나 개방 같은 효과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네요. 네. 자,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도 이 아람코 기업 가치를 둘러싼 논란들이 조금 있어서 안전 문제도 그렇고요. 유가 관련된 것도 있고요. 아직까지도 그래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켜봐야 한다라는 포인트 있습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물론 지금 상장이 여러 차례 연기가 됐었기 때문에요. 네. 물론 이번에는 MBS가 승인을 했고 사우디의 자본시장청까지 승인을 한 상황이라 무리가 없으면 상장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큰 사이즈라서 이게 12월 중순에 제 시간에 혹은 좀 원하는 대로 상장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본인들이 책정하고 있는 2,000조 원 정도의 네. 가격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거를 만들기 위한 중간중간에 유가의 움직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이런 부분들을 석유 시장에서는 꽤나 민감하게 좀 계속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2부에 제 애를 좀 태우긴 하셨지만 너무 쉽게 너무 깊이 있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좀 뒤끝이 있죠? 죄송합니다, 의원님.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스튜디오에서 네. 좀 모시고 인터뷰 나누고 싶어요, 의원님. 네, 제가 꼭 나와주세요. 네, 오늘 빚졌으니까 꼭 나오세요. 네. 네, 지금까지 네. SK투자증권 손지호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를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동해상에서 정부가 2일입니다. 2일 동해상에서 납포한 주민 2명을 오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정부가 2일 동해상에서 납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북한으로 추방했는데요. 이유는 이 북한 주민이 동료 승선원 16명을 사살하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이 인수 의사를 확인했고요.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우리 사회 편입 시 안전생명을 위협하고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서요. 부처 합의 결과 추방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4시 YTN 뉴스를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